자, 8월 7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9,0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먼저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 약 한 달 동안 하락 채널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아랫 구간의 지지선, 이 채널의 아랫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추세가 다시 한번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이전에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이 추세선 라인의 윗부분을 돌파하는 순간 강한 상승을 한 번 더 이끌어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채널 라인의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초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분을 계속해서 이어줬던 이 추세 라인, 녹색 아래 지지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이 상승의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이 초록색 지지 구간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봉 캔들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주봉 캔들 20일 이평선에 지금 다 와가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평선을 터치하고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주봉 캔들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달러 인덱스나 뭐 미국 10년 채권물 같은 경우에 특이한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 영상을 보고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뭐하냐, 뭐 가격 내렸지 않냐 이런 소리 하실 거면은 그냥 영상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법칙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다. 자,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오늘 제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알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다시 말해서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양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오르면은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자, 반대로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아지고 가격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과 공급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자들은 어떻게 한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생각해서 스마트폰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생산자들은 더 많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입니다. 기본 법칙. 이 관계를 일단 베이스로 까는 거고, 또 가격이 이렇게 높고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급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 관계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시계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관심이 많은데, 자, 다들 많이 아시는 롤렉스 시계 아시죠? 명품 시계인데 연간 80에서 100만 대 정도로 시계를 생산합니다. 공급량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라는 거죠.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높은데도 공급량을 일정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품귀 현상에 리셀 가격이 소매 가격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거를 되팔았는데 그 가격이 더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수요가 많아졌어요.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는데 아까 말했던 거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공급량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심합니다. 공급량이 아니라 일단 총 생산량을 정해놨어요. 2100만 개라고. 근데 지금 92.6%까지 지금 유통이 되고 채굴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7.38%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자, 이 총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야기하고 있죠. 그게 왜냐면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미국 경제학자 중에 밀턴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막 찍어내면은 그게 돈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지금 뭔가요? 대응책으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 비트코인이 화폐의 가치를 무조건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량이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반감기가 있죠. 왜 사람들이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올랐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물론 반감기가 오더라도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패턴은 아니겠죠. 왜 사람들이 불장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최고점에 이제 진짜 리얼 불장이 오기 전에 천천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말했던 것처럼 공급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여기에서 수요가 불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코인을 하다 보니까 이 상승의 가파르기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도 이번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공급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이다 보니까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반감기가 왔어요.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런 현상처럼 자 보시면은 롤렉스 가격이 이번에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공급량이 감소를 하고는 있지만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명품에 쏠렸던 보복 소비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탓에 명품 시장 성장 자체가 둔화하면서 하락을 이어지고 있다. 즉 아까 말했던 수요가 줄어든 거죠. 공급량은 그대로 있는데 이전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수요는 높아져요.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량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점점 높아졌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은 일정한데 예전에는 여기 이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이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반대로 지금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점점점 따라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반감기 때문에 오른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말했던 반감기가 있건 뭐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쳐다도 안 보기 시작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말했던 것처럼 이 반감기 시기와 어우러져서 금리 인하라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점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대출을 하기에 이제 마음이 편해지겠죠.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른 곳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내서 투자하면 계속해서 일단은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자가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하가 여기에서 내년부터는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미국 대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현물 ETF가 만약 승인이 되게 된다면 기관들에서는 또 비트코인에 유입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ETF가 승인되고 기관들이 뭐 블랙록과 같은 펀드들이 함께 동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래소 물량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즉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관들까지 참여를 해준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총 생산량도 정해져 있고 오히려 거기에 더불어서 공급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공급량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요가 조금만 뒷받침해 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얼마까지 상승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고요. 자, 고래들 모습 살펴보면은 일단 보라색 고래가 조금 움직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30K의 강한 매도벽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도벽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여기에서 매도벽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일정 확인을 해보면 화요일날 수출 수입 이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은 패스하고요. 목요일날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FOMC가 있고 이제 금리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 변동성, 저는 아마 목요일 금요일이면은 이 채널 한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뚫는 게 이제 위로 뚫던지 밑으로 내려 꼽던지 일단 결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도 중요합니다. PPI 발표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참고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휴가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이번 한 주 잘 마무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